자, 지난 시간에는 누수의 종류를 이렇게 이제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 전전 시간에는 수도 배관 중에서 메타폴 배관, PPC 배관, 동관, 에이컨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이거 뭐 몽땅 다 총망라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 배관 이렇게 생겼죠. 소비자분들 이건 많이 접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엑셀 배관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어떨 때 발생하느냐, 이거는 뭐 한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배관이 햇빛을 보게 되면 경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경화. 이 배관은 햇빛을 보면 젬병이에요. 햇빛 본 거는 못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햇빛을 본다는 그 기간이 이게 뭐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뭐 석 달인지 그 기간 며칠 만에 경화가 되고 안 되고 한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하튼 이 배관은 보관하실 때는 항상 햇빛을 볼 수 없는 공간에다 보관하셔야 되고, 보호제 같은 거로 싸서 보관하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여기 잠깐만 빠져. 그래서 햇빛을 본 배관 사용하면 안 된다. 반드시 하자가 발생한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햇빛을 봐서 경화된 배관의 실체는 참고 영상 이렇게, 이제 그거는 이제 띄워주면 돼. 참고 영상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경화가 돼서 누수가 발생하는 거죠. 그 배관은 그 부분만 못 쓰는 게 아니고 경화된 배관이 발견이 됐다. 누수 탐지하는 도중에, 그러면 그 배관은 전체를 다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와 같은 누수 탐지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누수 탐지를 진행합니다. 엑셀 배관이고요. 주로 이제 난방 배관이 주로 제일 많습니다. 한 군데를 찾았어요.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수를 해놓고 나서 그냥 철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곳에 누수가 있나 없나를 체크하기 위해서 다시 공압이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이 배관에다가. 다른 데 또 세요. 그래서 또 한 군데를 보수를 합니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공압을 마지막으로 또 넣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또 누수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배관이 경화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문제가 많은 배관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누수 탐지에서 두 군데 정도를 찾고 마지막 세 번째까지 공압을 넣었을 때 다른 곳에서 또 누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 이상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누수 탐지를 해서 또 찾는다든지 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배관은 그 경화된 배관은 찾아서 또 공사를 진행한다고 치더라도 4차, 5차, 6차, 7차 끊임없이 누수되는 것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 누수 탐지사들은 그거 진행할 수가 없어요. 왜? 7군데, 8군데 계속 진행을 해도 계속적으로 터집니다. 이 배관이 바로바로 터져요. 우리가 누수 탐지를 진행하는 중에도 터집니다. 이 경화된 배관의 특징이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그분도 답답하시겠죠. 10군데든 20군데든 100군데든 다 찾아서 고쳐라. 그래야 비용을 지불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정말 이제 억지입니다. 억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술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물론 사전에 저처럼 이제 고지를 하고 시작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고지하고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뭐 2군데 찾고 3군데
부터는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지를 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또한 그 멘트를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기술자들이 일이 하기 싫어서 안 찾는 게 아니거든요. 찾아서 고쳐본들 바로바로 또 터집니다. 이 배관은 반드시 터집니다. 못 쓰는 배관이란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기술자들이 권유하는 대로 스케줄을 별도로 정하셔서 전체 배관을 교체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소비자분들께서는 앞으로 억지 쓰시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자들 판단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정도고요. 다음 주름관. 여기 주름관 있네. 이거 25mm 되게 두껍네. 이것이 주름관이죠. 주름관. 요 주름관은 누수 발생되는 지점 가장 많은 게 주름관. 우리 비춰줘봐요. 당겨서. 첫 번째가 제 주관적인 견해는 부속인 것 같아요. 부속. 자, 주름관 부속이 이렇게 생겼죠. 이걸 열어보면 바킹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물론이거니와 대부분의 기술자들이 이 바킹을 믿고, 요 안에 들어있는 바킹을 믿고 이거 조이는 거를 아주 느슨하게 조이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아주 느슨하게 조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워낙에 느슨하게 조여진 결과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축 팽창을 하다가 보면 이게 점점 더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수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속에서 누수 발생되는 게 가장 많고, 두 번째가 배관이죠. 배관에서 왜 발생되느냐, 스텐 배관이 왜 문제가 있어서 발생되느냐 라고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주름관 만들어진 그 특징이 어떤 주름관이건 간에 잘 살펴보시게 되면 배관을 따라 쭉 가면서 용접 부위가 있어요. 용접 부위는 이 용접 부위는 철성분이에요. 철성분. 그러다 보니까 이 배관 자체는 스텐이지만 용접 부위는 철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철성분으로. 그러다 보니까 얘는 습을 먹으면 습 먹는 그 순간으로부터 부식이 시작돼요. 부식이. 이 스텐은 제가 알기로는 100년이 넘어가도 부식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철은 경우가 다르죠. 습을 먹으면 부식한다. 그래서 부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 틈새들이 요게 용접 부위가 아주 미세하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텐 배관은, 주름관은 절대 땅에다 묻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땅에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강조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얘기하는 중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엑셀 배관 중에서 부속에서 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거 한 가지 빼먹었네요. 이 엑셀 배관을 땅 속에다 묻을 경우에 이 신주가 땅 속에 있는 흙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이 신주가 삭아버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신주가. 그래서 이 신주에 구멍이 뿜뿜 뚫어져 있는 상태에서 누수가 발생된 것을 몇 번을 내가 봤어요. 꽤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묻을 경우에 땅속에 있는 흙하고 직접적인 마찰을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이 부속에는 청테이프를 감아준다든지 흙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이 되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시공해야 많은 세월이 흐른다 손 치더라도 이 신주가 부식해서 누수가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거 한 가지 빼먹었네요. 그렇게 하고 요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부연 설명해 드릴 것은 뭐냐면, 여기에 배관들이 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배관들이 있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배관들, 이 모든 배관들 중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뭐라고? 가성비. 가성비, 그렇지. 아유, 뒷문댕입니다. 가성비가 제일 좋은 배관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엑셀 배관인 것 같아요. 엑셀 배관. 물론 뭐 여기 아주 좋은 것들이 있어요. 몰코라든지 SR 배관 이런 것들, 스텐 배관이죠. 이런 것들이 물론 가장 좋은 거는 같아요. 견고하고 누수 발생하지 않고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좀 비싸요. 비싸고 시공비도 비싸고. 그래서 뭐 그렇게 따져봤을 때에는 엑셀 배관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배관이 아닌가. 이거는 쉰다든지 하더라도 절대 터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누수 발생 절대 안 됩니다. 경화된 거 외에는 누수가 발생되는 게 없어요. 뭐 시공할 때 당시에 무슨 뭐 뭔가 여기 입을 찍혔다든지, 근데 그때 당시 발견이 안 됐지만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부위에서 먼 훗날 저기 누수가 발생되는 거 외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한 가지 빼먹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잠깐 뭐야 이거? 으이씨. 이거 배관 아까 막았지. 그래서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주름관. 그래서 부속에서 발생되는 것이 가장 많고 주름관은. 그 다음에 이 배관 용접 부위에서 발생되는 거, 그 두 가지로 집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름관은. 근데 이것이 이제 많이 쓰는 이유는 이 배관이 마음대로 막 잘 쉬죠. 부속을 T자 외에는, T부속 외에는 엘보 같은 것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막 마음대로 막 구부려서 막 시공하면 되니까.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배관. 배관 속에는 스텐 배관하고 강관하고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요거는 뭐 요 용접 부위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철이 녹이슬무로 인해 가지고 부식해서 누수 발생되는 거,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스텐 배관이 왜 녹이 쓰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스텐 배관을 시공할 때 부속 부분은 대부분 철을 이용합니다. 철 부속을 이용해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녹이 슬어서 부식해 가지고 누수 발생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나열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몰코 SR 배관이 있죠. 이 또한 스텐 배관입니다. 스텐 배관. 근데 얘네들은 부속 또한 스텐으로 돼 있어요. 스텐으로. 배관은 몰코 배관하고 SR 배관하고 똑같습니다. 부속만 달리 쓰는 겁니다. 두 가지는 똑같은 거예요, 배관이.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또 몇 번에 걸쳐서 발견했던 거는 뭐냐면, 이게 배관이 왜 그런지는 저도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어요. 배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시공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확히 구분을 가지 않으나, 지난번에 에어컨 배관 설명드릴 때 이게 만약에 에어컨 배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부려서 시공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스텐 배관들도 시공할 때, 벽에 시공할 때 여기 부속, 엘보 부속을 써서 시공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말아 올린다라고 하죠. 이렇게 접어서 올리는 경우, 이럴 때 이 배관 뒤쪽에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누수가 발생되는 걸 제가 몇 번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원인이 배관 자재의 불량이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다 오일을 칠하면은 그런 증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접을 때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들도 있다. 스텐 배관이라고 해서 안전지대는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몰코 SR은 그 정도로 하고, 마지막 이제 기타 배관들, 우리가 자주 접할 수는 없어요. 이 배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많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시장은 현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겠군요. 현장. 일반 주택이나 상가 이런 데 방문했을 때에 카이텍 배관이라든지 PE 배관, 그다음에 PVC 배관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발견이 되긴 해요. 근데 이 또한 이 배관들이 요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급수 배관용으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예전에 많이 사용됐던 것들이고, 이 PVC 배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0년도 넘은 것 같아요.
40년. 요즘은 PVC 배관으로 급수 배관 쓰지는 않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화이트 배관은 주로 이제 연두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주홍색이라고 해야 되나? 주홍색 배관들도 있고, 또 요 화이트 배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어디 갔나, 이 메타폴 배관하고 비슷하죠, 구조가. 메타폴 배관 누수 발생되는 거하고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P2 배관, 이것은 검정 색깔이죠, 검정 색깔. 이건 배관에서 많이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고, 부속, 또한 부속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부속이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게 풀려서 그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발견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PVC 배관, 요거는 이제 부속이 무슨 연장으로 이렇게 조인다든지 조여서 시공을 한다든지 돌려서 시공한다든지 그렇게 시공하는 게 아니고, 이 PVC 배관 같은 경우에는 본드바리로 한다 그러죠. 본드바리, PVC 본드가 가지고 부속 안쪽에 칠하고 여기 배관 쪽에 칠하고 해서 이렇게 본드로다가 시공을 하죠. 근데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 PVC 배관도 그 부속에서 누수가 발생이 되더라. PVC 배관 또한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이제 못 봤어요. 근데 이건 흔치 않습니다. 그 뭐 40년 이상 된 시골 주택 같은 것에 가보게 되면 이 PVC 배관들이 간혹 눈에 띕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엑셀 배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복잡하네 여기가. PVC 배관까지 총 배관의 종류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3가지나 되네. 제가 지난 시간들 강의 진행하면서 뭐 동간을 빼먹었네, 몰코 SR을 빼먹었네 막 그랬는데요. 강의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통되는 모든 배관들을 여기다 총 망라시킨 것 같아요. 이 13가지 범주 내에 대부분 다 있더라.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여기 13가지 외에 또 배관이 내가 빠뜨려 본 게 있는지도 모르겠죠. 뭐 왜 그걸 빼먹었냐라고 항의 같은 거 하시지 말고요. 업자분들께서는 댓글로 조용히 올려주시면 제가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도배관 13가지 관련해가지고 3타임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수도배관은 이제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방수불량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누수가 많은 거. 방수불량 전에 소비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할 수 있는 누수 탐지의 비용 관련해서 뭐 1시간 정도 말씀드리는 것을 하고, 그 타임 다음에 방수불량 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만.